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이상협입니다. 오늘 독립영화관이 소개할 영화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입니다.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지만 자신이 원하는 꿀을 찾기 위해서 일초에 90번의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사랑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중학생 소녀 은희의 일상을 세밀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벌새라는 첫 번째 장표 독립영화로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네레이션 14플러스 부분 대상 수상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59관왕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독립영화계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벌새 김보라 감독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18년에 벌새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됐고 또 2019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너무 바쁜 일정이셨잖아요. Epic idea playing the way of depicting the coming of. 영화제 다니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부산에서 이제 영화제에서 첫 상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은 처음 보여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우셨던 거, 네. 관객과에 대할 때 울면서 질문하셨던 거, 그런 거에 되게 아무래도 첫 반응이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외 첫 상영이 베를린이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좀 많이 놀랐던 게 일단 극장이 굉장히 커서 거의 한 1000석 규모의 극장에서 상영을 했을 때 그때도 반응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랐고 이게 해외에서 그런 관객들을 만났을 때 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나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영화제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벌새가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서울 중학생 소녀 은희는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은희는 친구인 지숙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일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은희는 한문 선생님 영지를 만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학 시절에 꾼 꿈을 모티프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떤 꿈인지 궁금합니다. 여자아이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혹은 또 그 학교에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였는데 꿈속에서 네. 제가 대학원생인데 현실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데 꿈에서도 중학교를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악몽처럼 느껴졌고 꿈에서 깨어나면 되게 마음을 쓸어 이렇게 내린 거죠. 안 가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부터 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들을 일기로 적어갔고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리코더 시험이라는 단편을 만들고 네 시험 중에 내 시험 중에 이 리코더 시험 1988년을 배경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곧 있을 리코더 시험을 앞두고 있는 9살의 은희가 주인공인데 그 단편 후에 많은 분들이 은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질문에서 벌새가 탄생했습니다. 은희 캐릭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친구의 사랑, 남자친구도 있고요. 걱정 마. 후배 여자 아이와의 그냥 어떤 지나가다 그런 오는 사랑, 생각만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중학생 은희를 주인공으로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고등학생으로 고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은희가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20대에 좀 유명한 여자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네.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조언들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 은희가 중학생인 게 무척 중요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많이들 사람들이 중2병이라는 단어로 중학교 2학년 정말 14살 아이들을 희화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8학년 신드롬이라고 네. 해서 약간 좀 그 나이대 아이들을 좀 희화하듯이 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정말로 탐구해보고 싶었던 나이대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으로 아직 가지 않았고 초등학교에서 막 벗어나서 이렇게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사회 룰들을 배워나가잖아요. 어떤 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행복한지, 또 어떻게 여성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혹은 남성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 모든 규제와 어떤 억압들을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아이를 꼭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은희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은희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제 모습과 그리고 그때 그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많이 그랬어. 겪는 그런 난 감정을 네가 나 버리는 줄 좀 알았어. 보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캐릭터로 네. 삼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네. 모두가 아웃사이더 같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웃사이더의 원형으로서 은희를 만들어냈고요. 저는 은희보다는 좀 더 활발하고 네. 얘기할 거 있으면 좀 다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은희는 좀 소심하게 그려냈죠. 그래야 네. 좀 더 이제 관객들의 네. 연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은희가 살고 있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영화를 딱 봤을 때 대치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기운 받고 왔으니까 일단 대원외고 합격하고 3년 뒤에 서울대 합격하자. 알았지? 네. 당신의 반찬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저희가 찍은 장소가 음마아파트인데요. 네. 한국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90년대에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남자 가족 구성원들과 여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역동하는지 그런 관계망을 좀 보여주고 그 안에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랑을 애써서 전달하려고 하는지 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은희만 주인공이 아니라 네. 각자가 자신만의 섬, 자신만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아프게 안고 있는 게 보이기를 좀 바랬었어요. 그런 어떤 시대 공기를 좀 더 담아내고자 네. 영화 속에서 표현했던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서울대 가자고 구호를 외치잖아요. 자, 외친다.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더 크게.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실제로 뭐 더 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좀 낮은 네. 과들을 많이 네. 보내고 그래서 합격 몇 명 이렇게 써붙이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좀 획일화된 어떤 교육을 한다던가 네. 가장 큰 거는 어떤 교육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팽배해 있는 어떤 일상의 폭력 그리고 그 야만성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 가족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런 억압들 같은 네. 것도 좀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뭐 강남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해외 관객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아는 네.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러네요. 싸이의 노래 강남 때문에. 스타일 네, 근데 이 영화 안에서 그 강남의 네. 맥락을 뭐 한국 관객들처럼 정확히 읽지는 못하더라도 네. 이 은이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방앗간을 하기 때문에 놀림을 받고 네. 친구 지숙보다는 잘 살지 못하는 집안의 아이라는 거는 다 이해를 하시죠. 비교를 당하고 이 학교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억압하고 있는 학교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런 비교나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박지우 배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디션 첫날 리딩을 할 때 굉장히 행간을 잘 읽어냈어요. 네. 또 은희처럼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솔직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디션 끝나고
딱 가는 길에 돌아가지고 저한테 네. 감독님 저는 볼매라고 다음 오디션에 네. 자주 불러달라고 자주 보면 볼수록 더 매력 네. 있는 볼매라고 하면서 네. 그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 되게 은희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은희 역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시나리오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촬영 전에는 그냥 시간을 내서 지우랑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네.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네. 지우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뭐 한강에 산책을 하러 간다던가 산책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지우의 어떤 일상이라던가 지우가 원하는 꿈, 원하는 것들, 뭐 요새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나눴고 지우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질문하고 저도 답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사적인 대화도 하면서 신뢰를 좀 주고받은 게 지우가 현장에서 좀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당시에 중학생이었죠? 네, 중2였어요. 중2. 은희처럼. 네. 네. 그리고 영화를 관통해서 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바로 영지 선생님이잖아요. 네. 보습학원 한문 선생님으로 등장하는데 설정을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대치동에서는 한문학원도 막 다니고 네. 주산학원도 있었고 네네. 국영수 학원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오히려 그런 주된 과목이 아니라 차선적인 그런 과목의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재밌어 보이겠다. 그래서 최대한 되게 동네 흥미진 보습학원에 이 아이들 2명이 다니고 있는 설정이 되게 귀여워 보일 것 같았어요. 네.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면 아이들이 빼곡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문일 경우에는 2명만 다녀도 네.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영화에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문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예. 그 상식만처나 지식능기인 그 대사를 꼭 넣고 싶었기 때문에 상식 많거나 지식능기 무슨 뜻일까요?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 50명? 야, 50명 훨씬 더 되지. 상식 많거나 지식능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영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주고 싶었고요. 쉽게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쨌든 자기가 만난 사람을 결국 인간은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희가 크면 영지 선생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닮아있는 모습의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썼었어요. 벌새는 사실 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7월 8일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 원인은 심근 경색이며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과 마당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5번째와 6번째 교각이 무너져 50m 높이의 승판이 내려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영화 속에 담아내신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유명한 되게 구호 네. 그거를 공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점에서 정치적 사건들에 조응하고 또 그거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이 은희라는 중학생 여자아이의 일상을 통해 그려내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은희가 마주하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분명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크게 미쳤겠지만 은희 세대의 아이들 혹은 은희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각자의 다른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혹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 영화를 그런 정치적 사건과 네네. 개인의 일상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어떤 중간에 영화 중간에 어떤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 붕괴가 은희의 일상의 내면의 붕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영화적 구조로 편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벌새가 공개됐을 때 여성 감독들이 대거 등장했어요. 뭐 매기, 우리 집 밤의 문이 열린다, 아워바디 이런 작품들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동료 여성 감독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영화 준비하는 여성 감독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한 10년쯤 뒤에는 여성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떤 소감이에요? 라는 질문을 안 받는 네. 영화계가 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 감독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네. 그 질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때까지 우리 열심히 활동을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벌새를 시청해 주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유년기 혹은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화 속에서 많은 감정들, 기쁨, 슬픔,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